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명예를 높이 쌓았다는 것,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인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인생이라는 경기에 성실히 임했다는 자부심입니다.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못 됐더라도 계속 걸어가는 법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그대 안에 꽃피지 못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그대 안의 가능성을 펼쳐보세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고 자기 인식을 높여야 하며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들어있는 비밀 상자 속을 여는 열쇠입니다.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일상적인 습관을 바꾸고 자기 변화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책 속의 달봉이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존 맥스웰입니다. 존 맥스웰은 전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잠시 멈춰도 인생이 더디 가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코카콜라 광고에 나온 상쾌한 이 순간이라는 문구를 기억하는가? 성장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상쾌함을 되찾는 순간이 온다. 잠깐 멈추는 법을 배우면 성장이 따라올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되돌아보기의 법칙이다. 살면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성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 되돌아보면 경험이 지혜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경험을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전문가에 따르면 처음으로 그런 말을 기록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로, 그는 내란기에서 경험은 모든 것의 스승이라고 썼다. 나는 감히 그런 말에 반대한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 아니다. 최고의 스승은 바로 평가를 거친 경험이다. 카이사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 자신이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에 관하여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은 다짜고짜 시험부터 치르게 한 뒤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스승이라는 말도 있다. 맞는 말이다. 단 시간을 내서 경험을 되돌아보는 사람에게만 그렇다. 되돌아보지 않으면 시험만 치르고 가르침은 영영 못 받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날마다 수많은 경험을 하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데 이는 잠깐 멈춰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잠깐 멈춰 되돌아볼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까지 잠깐 멈춰 되돌아보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잠깐 멈춰 되돌아봐서 성자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심지어 동기부여나 격려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걸음을 멈추면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동기부여로 속도를 내면 큰일 난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춰 되돌아보고 진로를 바꿔야 한다.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장소를 찾거나 만들라고 제안하기를 권한다. 물론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고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가는 시간을 정해 놓을 경우 그 장소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성장의 보탬이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몹시 바쁘게 살아간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뛰어다녀야 할 지경이다. 물론 그 와중에도 기회의 순간이라고 할 만한 경험을 한다.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겼음을 암시하는 장소, 행사 혹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순간은 대개 변화의 시기를 가리킨다. 만약 우리가 잠깐 멈춰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건의 의미를 무심코 넘겨버릴 수 있다. 반대로 제때 되돌아보면 그 경험이 인생의 소소한 순간을 넘어 분수령으로 발전한다. 잠깐 멈춰 성장이 따라올 틈을 주면 인생이 더 나아진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변화를 일으키고 진로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거기서 얻은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멈추면 더 넓고 깊게 생각할 수 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친 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역사에 흔적을 남긴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시간을 내서 홀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나 깨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 경험을 요리조리 뜯어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수많은 리더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바쁘게 살아간다. 그들은 굉장히 행동지향적이고 책임져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잠깐 멈춰 생각할 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잠깐 멈춰 생각하는 시간은 리더에게 매우 중요하다. 1분 동안 생각하는 것이 1시간 동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사색에서 인생을 바꿀 힘이 나온다.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안목도 기를 수 있다. 저술가로 활동한 헨리 오웬 신부 역시 행동과 염려의 틈바구니에서 홀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아프다. 그러니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고 한다. 고통은 우리를 멈춰서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미루고 싶은 것을 결정하게 하고 피하고 싶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내키지 않는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 고통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게 한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고통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고통 속에서 가장 값진 소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보았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모두들 좋은 날만 계속되길 바란다는 데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누구도 나쁜 경험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인생이란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부정적인 경험은 아무리 피하려고 애를 써도 용케 우리를 찾아낸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배경이 어떻든 누구나 나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방송 진행자 데니스 올리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이 호의적으로 대해주길 바라는 것은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황소가 들이받지 않길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우리는 고통과 문제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고통과 문제는 원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역경이 닥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가 없다. 싫어도 움직여야 한다. 이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전진인가 후진인가? 나쁜 경험을 하면서 더 나아지는가 나빠지는가? 그런 경험이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가 걸림돌이 되는가는 워런 레스터의 말처럼 성공의 비결은 좋은 패를 쥐는 게 아니라 나쁜 패를 쥐고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통의 법칙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다 고난의 시기가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성장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나쁜 경험에 잘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험이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그만한 게 없다라고 하였다. 인생관이란 인생의 기준이 되는 틀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태도, 추측, 기대를 뜻한다. 그 속에는 가령 돈을 대하는 태도, 자신의 건강에 관한 추측, 자녀의 미래에 거는 기대 등도 포함된다. 바로 이러한 인생관에서 사물에 대한 관점이 나온다.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활기찬 사람, 침울한 사람, 남을 잘 믿는 사람, 남을 잘 의심하는 사람, 과묵한 사람, 대범한 사람, 소심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째째한 사람, 베푸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등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인생관을 유지하면 나쁜 경험에 잘 대처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력은 반드시 실현의 시기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닭을 기르는 농부가 있었다. 얄궂게도 봄만 되면 땅이 물에 잠겼다. 그래도 그는 농장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물이 역류해 닭장이 잠기면 그는 닭들을 높은 곳으로 대피시키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 몇 번은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해 닭 수백 마리가 물에 빠져 죽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최악의 봄이 닥치면서 닭을 모조리 잃고 말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망했어. 마른 땅을 살 돈이 있나? 땅을 팔 수가 있나? 눈앞이 캄캄해.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오리를 사면 되잖아. 이처럼 모든 창의력은 실현의 위기에서 나오는 법이다. 닐 윌시는 인생은 안전지대 끝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의 창의력은 안전지대 끝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실현의 시기에 고통을 느낄 때 창의력이 발휘되고 그 창의력으로 인해 달콤한 열매를 얻기 마련이다. 나쁜 경험, 즉 실현의 시기가 되면 기죽거나 화내지 말고 그것을 발판 삼아 창의력을 발휘할 방법을 찾아보자.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쉬워진다.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고생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했다. 시련은 누구나 겪게 마련이지만 그 시련 속에서 아무나 교훈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시련에 맞서는 사람만이 교훈을 얻는다. 세상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은 시련을 경험하고 나서야 필요한 변화를 직시한다. 고통의 법칙, 즉 시련은 인생의 방향을 돌릴 기회를 마련해준다. 길이 굽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곳에서 방향을 틀면 길은 계속 이어진다. 행동 변화는 사람들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어 생각에 영향을 끼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보게 해서 감정에 영향을 미칠 때 더 잘 일어난다. 물론 생각과 감정은 모두 중요하고 성공한 조직은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변화의 핵심은 감정에 있다. 시련이라는 경험으로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감정을 직시하고 변화를 꾀하거나 그냥 달아나려고 발버둥친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투쟁과 도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본능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어떻게 투쟁을 해야 할까? 우리의 선택이 자기 수양의 고통이나 후회의 고통을 택하면 마음 깊숙한 곳에 사그라질 줄 모르는 아픔을 안고 살아야게 할지 모른다. 시련을 맞이하게 되면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코앞에 있다고 자신을 다독거려야 한다. 그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 결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감정을 변화의 촉매제로 삼고 어떻게 변화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한 후에 생각하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본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 가치관과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인생과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세 번째,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포기했는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더 올라가기 위해 손에 쥔 것을 포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사실 기회만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이 손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 후한 봉급, 안락한 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갖추게 되었을 때 당신 안에 잠재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얼마 전 이런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읽었다. 밤낮 없이 일해 근근히 생계를 꾸리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고학으로 수학과를 졸업했다. 그런 다음 공무원 생활을 잠깐 하다가 경영계에 입문했다.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곳은 그의 아버지가 운전기사로 일했던 코카콜라였다. 관리직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는 운전기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과소평가를 받고 승진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기회를 살피고 필스베리의 본사로 이직했다. 필스베리에 들어갈 때 팀장이던 그는 곧 부장이 되었다. 이후 경영정보시스템 국장을 거쳐 마침내 시스템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목표로 한 나이를 4년 남겨둔 상태에서 꿈을 이루었다. 부사장이 된 그는 36층의 전망 좋은 전무실에서 일했고 초라한 시작을 뒤로하고 까마득하게 높이 올라섰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결코 필스베리의 사장이 될 수 없었다.
그는 필스베리의 최고운 영책임자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논의한 끝에 그럴듯한 해법을 얻었다. 필스베리의 한 사업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었다. 바로 버거킹이었다. 비록 장밋빛 미래를 꿈꾸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포기하기 힘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한마디로 인생이 뿌리째 뒤집힐 판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법칙이다. 올라가려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결단하는 과정에서 그는 버거킹에 가면 사장이 되겠다는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이때 그는 현명하게 처신했다. 나는 새 일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만들고 있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부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다. 먼저 버거킹 학교에 들어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부점장이 될 기회를 잡은 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공부했다. 이른바 만학도였다. 그곳에서 그릴 작동법, 와퍼 조리법, 손님 대응법 등을 비롯해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다. 교육 과정이 끝난 뒤 매장의 부점장으로 발령받았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부사장으로 있던 곳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부점장에서 점장, 지역관리자, 필라델피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시련도 많았고 사내에 그가 성공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버텼고 결국 성공했다. 필스베리 본사에서 버거킹으로 직장을 옮긴 지 4년 만에 그는 필스베리가 인수한 회사를 맡게 되었다. 바로 망해가던 가파더 피자였다. 그 사업가는 바로 허먼 케인이다. 그는 내려놓음의 법칙을 알고 손에 쥔 것을 포기한 덕분에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르막내리막이 나뉘는 갈림길을 수없이 만난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 때론 인생에 어떤 것을 더하고 빼면 또 때로는 손에 쥔 것을 내주고 다른 것을 받기도 한다. 이 세 가지를 때맞춰 절묘하게 하는 사람은 남다른 성공을 거둔다. 사람들이 내려놓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의식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받으며 살아간다. 문제는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선택에 있다. 그런데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아예 선택을 포기하는 바람에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내려놓을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 번째, 내려놓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갈림길에 섰을 때 이점을 보지 않고 두려움을 따라가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선택의 기로에 설 경우 이해득실을 따져봄으로써 두려움을 한결 쉽게 물리친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된다. 변화를 그냥저냥 견딜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통해 성장할 것인가? 항상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놓기를 하면 안 된다. 기회를 보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능동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어차피 내려놓기로 이득을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자신의 결정이 보상과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린다. 인생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 주위를 둘러보면 내 처지가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꽤 있다. 그런데 기꺼이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물 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 지금까지 가져본 적 없는 것을 갖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것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다. 우리가 주저없이 기회를 붙잡을 때 인생이 변한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음을 명심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변화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한편 기꺼이 변화를 일으키려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언제 변화를 일으키는가도 중요하다. 사람은 내려놓고 나서 오랫동안 상실감을 느낀 후에야 얻는 것도 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참을성 있게 결과를 기다리진 않는다. 그리고 갖고 있던 것은 내려놓은 순간 사라져버리는데 손에 들어와야 할 것은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까닭에 뼈저리게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얻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선택만 잘하면 돌이킬 수 있다. 선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자. 틀린 것은 바로잡으면 된다. 인생은 가능성의 씨앗들을 잔뜩 심어놓은 기름진 땅이다. 틀렸다고 아예 경작을 그만두는 것이야말로 틀린 선택이다. 그때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도 있다. 변화의 시기야말로 결단을 내릴 절호의 기회다. 때론 변화의 시기가 일생에 딱 한 번 올 경우도 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놓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시작할 때는 누구나 포기할 게 별로 없다. 하지만 지위가 올라가고 좋은 것이 어느 정도 쌓이면 내려놓기에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내려놓는다. 또한 아주 의욕적으로 변화에 달려든다. 그러나 지위가 올라가면 기분이 내킬 때만 변화를 꾀한다. 지위가 좀 더 올라가면 딱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다. 이때는 아무것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성공하고 나면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성공하는 법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한다. 여기에다 나름대로 혁신과 성장의 공식을 만들어 그것만 따른다. 한번 성공했는데 또 못하겠어?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기술이 저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을지라도 변화를 거부하면 안 된다. 꾸준히 배워 성장하고 싶다면 계속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으면 절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능사는 아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무심코 내려놓고는 나중에 가서야 때늦은 후회를 한다.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체계를 만들고 선을 긋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여정에서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한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차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덧붙여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